7월 26일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7월 25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7월 25일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거의 막말을 하면서 합당 논의에 대해서 사실상 종결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굳이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 대표 당신이 스스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합당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라.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더라도 대선 불출마를 확실히 해야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서도 합당을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자고 하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국민의당에 손을 끄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당의 명칭을 새로 정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설합당 형식을 취하자는 것이겠죠.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차라리 우리 당명을 버리자, 그리고 합당하자, 이런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캠프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내놓고 배신이다 이랬죠. 징계해야 하겠다. 무슨 상노위를 이야기해 가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났죠. 이준석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진구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만났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자리는 국회에서도 멀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멀고, 윤석열 캠프가 있는 곳에서도 멀고, 윤석열 후보의 집에서도 멀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하고 가까운가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이 그 근처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난, 같이 마주 앉아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오세훈, 저것도 오세훈.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만남 가운데 전화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세훈 시장을 거기에 불러서 어디서 합석을 하든지 셋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죠.
오세훈 시장이 거기까지 막된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지 그러한 만남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났겠죠. 이준석 대표는 그 자리에 황보승이 자기 쪽 사람들을 대동하고 간 것을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인상적인 것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 후보들은 대부분 강남 쪽이어서 강북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이 강북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가 집이고 강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왜 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맥주 마신 식당, 여기가 바른 치킨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혹시 모를까봐 그랬는지 이게 또 바른이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바른정당, 유승민계, 이제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는 그 뉘앙스로 바른이라는 이름을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겠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친 김에 다른 데를 정할까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저 앞에는 새마을 식당이 있다. 그런데 거기 갔으면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게 뭡니까? 새마을 식당. 이거 탄핵의 강에 빠질 거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리고 또 있다. 요 뒤쪽에는 닭갈비집이 있다. 바로 얼마 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계륵 논란을 했던 그 닭갈비를 또 꺼낸 겁니다. 윤석열 후보 계륵이 될 거냐? 아니면 탄핵의 강에 빠질 거냐? 그게 아니면 바른정당에 머리 숙일 거냐? 이렇게 선택을 강요한 셈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난 곳은 바른치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기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바른정당계, 유승민계에 머리 숙이겠다 하는 충성맹세를 한 것이 된다.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입당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윤석열 캠프에 거기에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입당 촉구 연판장을 돌렸다 하는 뉴스가 나왔죠. 아니, 입당하라고 연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입당하는데 찬성한다 하는 그런 서명 용지가 되겠죠. 이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이게 할 짓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직후에 나온 이야기가 윤석열 당이
그러면 제1야당이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부로 봤을 때 제1야당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입당 촉구 연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 들어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당으로 나갈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윤석열 당이 제1야당이 된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분당된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보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아주 땅을 파고 묻어버린 그 행위, 이것이 등골이 서늘한 겁니다. 그쪽에서 냉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무엇인가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겨레 신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김종인 비대위 출신들이 대거 들어갔다. 사람들이 또 그것에 그 이유를 단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시 도와주고 있는 거냐. 이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비대위 출신들이 윤석열 캠프로 대거 간 거는 그거야 그 사람들 생각이겠지. 나하고 연관 지을 필요가 없다. 김종인 씨의 화법을 알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기가 절대 흙탕물이 튀어서 안 될 때는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나하고 연관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반대 안 한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뜻을 이루고자 해서 간 것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정권 창출.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후보 모두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뜻은 동일합니다. 야권이니까 동일하죠. 그런데 그 속마음이 동일합니까? 각자 내가 그거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인 것이죠. 상대를 제거해야 자신의 그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던 정권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누구한테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같은 가두리에 넣어놓고 나중에 힘을 빼서 나의 추진 연료로 쓸 것인가. 다들 이렇게 그 잔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야권이 정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은 같다. 그렇죠. 이것이 다들 큰 뜻이 같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주목할 것은 김종인 씨가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도우러 갔다. 그곳에서 정권 창출을 하려고 한다. 야권이 창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죠. 야권이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갔으니까 윤석열로서 정권 창출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것도 언론 보도가 됐죠.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그 휴대폰 같은 것을 보면 배터리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어제 윤석열 후보하고 맥주 회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충족시켰다. 대통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충전량의 선을 한 개 더 색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그것조차도 일 처리를 못하더라.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처음 그림은 어디서 카피를 해왔는데 거기에 붙일 색띠지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펜으로 찍찍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에 이르러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는 즉시 입당을 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즉시 입당을 해라. 이렇게 다급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윤석열 캠프, 윤석열 후원회, 윤석열 예비 후보자, 그리고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당, 그리고 연판장을 쓴다든지 그쪽에 갔다고 하는 41명인지 42명인지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위상, 그것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제 윤석열 후보는 후보 옆에 캠프에 자원봉사자 몇 명 있다 하는 그런 윤석열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곧 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제2야당이 되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제1야당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안 가는 쪽으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체제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직전에 이준석 대표가 선거 그 보전금 이야기를 하면서 먹튀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때 아마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흔히 그 이야기는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같이 단일 후보를 낼 때 그럴 때 나오기 쉬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점에 아주 큰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더는 쓸모가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해진 지난주쯤에 이준석 제거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서 썩은 부분은 도려내는 힘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과 같이 가기로 한 것이 오늘의 지금과 같이 불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모질게 짓밟고 땅을 파고 묻는 모욕을 해서는 안 됐다. 우선은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면서 왜 그렇게까지 망하자고 골라서 그런 설정을 했는가. 어떻게 그 중요한 만남에 오세훈 시장을 자기 소꿉친구처럼 불러들이겠다 고 시도를 했는가. 하필이면 식당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을 했는가.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세 번째 실책입니다. 이 세 가지 실책으로 특별히 어떤 다른 상황 전환이 없는 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안 간다. 이렇게 됐고 윤석열의 정당이 제1야당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깨어지고 그리고 작아진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거기 유승민 후보가 똘똘 뭉쳐서 제2야당 국민의힘으로 대선을 치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